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에 대한 종목들은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 계좌에 50%, 100% 높은 확률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시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우상향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주식시장 국내 유일 외국인이 쓸어담는 4조 규모 메타버스 저평가 탑3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면 횡보하는 코스피 증시입니다. 즉 반등 뒤에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는 외국계 수급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국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환율의 문제로 인한 외국의 자금 유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문제인 것도 아니고 기대감이 문제인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말 그대로 환율 차이에 의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의 매력도가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횡보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에 반해서 이런 이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 속에서도 특이하게 매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인데요. 삼성, 전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수 대비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11월 달부터 횡보세를 겪다가 11월 중순 이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반등할 때는 똑같이 반등을 해줬지만 중순 이후부터 11월, 12월 지나서도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한국 증시에 비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매수 수급이 굉장히 견고하게 들어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요런 화면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해 주는 모습이죠. 거의 하루 제외하고는요. 거의 12월 달은 거의 내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외국인들의 연속된 매수 수급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페드의 테이퍼링이 3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2022년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차이에 의해서 대한민국 증시가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들, 뭐 대한민국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인데 즉 환율 차이로 인한 외국인 자금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메타버스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에서 이런 외국인 수급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외국인 수급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수급인가? 간단하게 알아야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개미돈이 1,400억이 몰릴 만큼 엄청난 글로벌 자금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투자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이 투자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어디다 넣으면 굉장히 편하냐면 ETF 상품에 넣으면 적어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ETF 상품을 통해서 엄청난 자금이 지금 이제 모이게 됐고요. 이런 상품들이 연달아 출시되고 흥행하면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수급이 아닌 중기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ETF 상품들이 대박을 치고 있고 해외에서도 ETF 상품이 대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수급들이 이런 ETF 상품의 수급이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유입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뒤이어서 국가주도 뉴딜 펀드 4조 조성까지 예고되면서 메타버스의 지속적인 기관 매수까지 예상되고 있죠. 외국인 플러스 기관까지 매수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와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이 힘들더라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다른 종목보다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2022년도에도 흔들림은 있겠지만 결국에 우상할 수 있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메타버스는 무엇인가?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짧게 설명드릴게요. 메타버스란 메타와 유니버스의 줄임말로 이제 합성어로 가상 세계입니다. 메타버스는 크게 라이프
블로깅, 증강현실, 거울세계, 가상세계로 나눠집니다. 라이프 블로깅은 여러분들께 기존에 알고 계시는 이 기존의 SN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기기를 통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가 포함됩니다.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라이프 로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핸드폰이 필요하죠. 즉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증강현실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증강현실과 현재 삼성에서 그리고 애플 그리고 뭐 구글 글로벌 대기업 IT 기업들에서 만들고 있는 스마트 글라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결국에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고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증강현실 속에서도 반도체가 수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가상 물체에 더 씌워서 보여주는 기술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06년 출시된 포켓몬과의 대표적인 증강현실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핸드폰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 구글, 삼성, 애플, MS가 대표 IT 기업들이 빼놓지 않고 투자하는 스마트 글라스도 증강현실 중에 하나다. 라이프 로깅 타임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상세계입니다. 더욱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갈 만한 거죠. 왜? 이 데이터 세계 속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데이터의 빅데이터가 얼마나 방대해야 되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지 이런 가상 세계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가상의 공간, 이용자들 간의 아바타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곳, 대표적으로는 로블록스나 제페토카에 해당하고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온라인 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단계의 메타버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울의 세계, 지금 현재 지구와 동일하게 같게 만들어 놓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실제 세계의 모습을 가져가서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메타버스고요. 가장 생소한 메타버스면 이미 사용 용도가 굉장히 광범위한 메타버스입니다. 카카오의 구글어스 등 가장 대표적인 지도 플랫폼이 가장 대표적인 저울의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네이버에서 발표한 아크버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거울 세계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상황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실제 나중에는 이 거울의 세계가 메타버스식 세계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구현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겠죠. 다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것이든 결국 무엇이 들어간 겁니까? 반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반도체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데이터 세계가 전국으로 다 가능하게 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럼 왜 하필 이 메타버스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메타버스가 2022년도에도 칠 것이냐? 왜 이렇게 크게 성장할 것이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경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도한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 성향의 변화로 인해서 멀어진 경제 성장 정상화 시기.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소비 패턴도 변해야 되는데 우리 소비 패턴 완벽하게 변했죠. 밖에 나가서 술 많이 먹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술을 먹는 빈도수 양 자체도 절대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실제 판매량만 보셔도 여러분께서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 우리가 직접 나가서 음식점에서 서 먹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죠. 우리가 음식점에 나가면 뭐 방역 패스고 뭐고 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되다 보니까 집으로 사와서 해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크게 해 먹지 않고 보통 밀키트라는 간편 조리식품들을 사다가 조리해 본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물론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음식을 해 드시는 분 혹은 식당을 가셔서 드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빈도 숫자가 줄어들고 이런 간편 소비, 집 안에서 소비할 수 있을 만한 형태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과도한 지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자리를 포기하고 정부의 지원 자금을 받아서 사는 삶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과도한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빠르게 경제 회복을 위해서 미국 정부는 경제 회복의 핵심 업종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죽어있는 업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가 혼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즉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어떤 업종들이 성장해야 되고 회복해야지 정말 경제에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키워드를 보시면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식 기준입니다. 주식시장 기준이긴 하지만 좀 과도하게 상장 좀 측정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참고하시면서만 들으세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업종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유소비재, 그리고 금융시장, 그리고 IT 커뮤니케이션, 뭐 그리고 헬스케어 등입니다. 순서를 나열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IT가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고 그다음이 금융이고 그다음이 자유소비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가 건들 수 있는 거에 뭐가 있을까요? 금융시장 요거를 강력하게 이제 규제하지 않고 풀어놨을 때에는 거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규제를 풀어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은 조금씩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사실 헬스케어도 규제를 풀어주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고 잘못해서 건강기능식품, 약품 혹은 차 하나 잘못 나왔다가는 몰면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좀 늘릴 수 있을 만한 거,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쏟을 수 있을 만한 거 뭘까요? 자유소비재와 지금 현재 I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소비재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소비재 모든 것이 자동차는 아니지만 자동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항상 모든 정책들에서 과거에 지금은 미국의 자동차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를 살려낸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IT에서는 역시나 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나 한 반도체라는 부분을 잊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반도체 업계가 회복돼야지만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명령 2030년까지 신차 절반은 전기차로 바꾼다. 미국의 반도체 자립화에 박차를 가한다. 기존에 중국에 몰려 있었던 다양한 소재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다 미국으로 싹 다 불러들여서 미국 안에서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이클이 와야 되잖아요. 결국 교체 주기가 와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교체할 수 있을 만한 만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새로운 자동차를 도입하는 건데, 그래서 전기차를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적응하기 좋죠. 왜? 부품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와 반도체 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쏟아붓고 있다. 주요 업종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키우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 자금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동차인데, 이런 자동차를 업종의 판매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의 실적을 내주기 위해서 이런 업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사이클을 새롭게 만드는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생산을 거의 다 하지 않았습니다. 파운드리라고 해서 해외에 많이 맡겼었죠. 뭐 대만이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그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본토에서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내 내에서도 반도체 생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미국 본토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한국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겠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자체에서는 수출을 그 외화 자금이 유출되는 거, 수입을 양을 줄이고,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걸 줄이고 자국에서 경제를 살려내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반도체 업종을 살리기 위해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자신의 선거를 하는 등, 선거 유세를 하는 등 다양한 키워드들, 자신이 메타버스 시장을 키워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도 하나씩 보여줬었죠. 그럼 이걸 한 방에 정리해 보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면 경제가 어려워질까요? 아니면은 더 좋아질까요? 단기간에 유동성, 돈이 양이 단기간에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안 좋은 경제를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 현재 타이밍이에요.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적인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런 극적인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반도체와 전기차 공장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실제 삼성이든 LG든 SK 하이닉스든 그 이외에 대만의 TSMC든 다양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싹 다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대고 있는데, 그 반도체
반도체를 생산하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어내고 있는데 이 공장들의 설립 시기가 바로 언제다? 2023년에서 2025년이다. 본격적인 제품의 양산 돌입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공장을 설립하고 2023년부터 회복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런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메타버스와 전기차는 대규모 실적 기대감이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인 겁니다. 미국의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핫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요. 미국의 현지 법인을 내 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한 대규모 공장 등설을 현재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식에 대한 키워드를 잡아 봐야겠죠. 우리가 상한갈릴리가 보고 있는 탑3 종목을 뽑기 위한 키워드는 전 첫 번째는 독보적인 메타버스 미국 시장에 진출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저스틴 비버와 한가족, 빅히트 지금 이제 미국 투자 본격화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메타버스에서 격시나 엔터하면 빼놓을 수 없겠죠. 이런 엔터 업계, 이 반도체를 부양시키기 위한 메타버스 키워드를 미국 정부 입장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이런 엔터 관련된 업종들이 화랑을 보여줘야지만이 바로 메타버스 성장을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콘서트 같은 걸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미국의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20조 원 투자. 보통 이런 게 언제 지어진다고요?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공장들이 왜 지어진다고요? 메타버스 시장이 차차 커지면서 그런 메타버스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공장을 지어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외에도 미국 진출한 기업들이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삼성전자도 결국 미국에 투자한 거고 엔터 관련된 기업들도 결국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보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련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봐야겠죠. 저스틴 비버와 한가족 해외, 그러니까 즉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 관련된 기업들, 미국의 진출 가능성이 있는 국내 엔터 기업입니다. 하이브, 그리고 SN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디어유입니다. 뭐 등등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기업들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각자 매력도가 있는 주식들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지금 사람들이요.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메타버스의 핵심인 것을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냐면 메타버스 시장이 슬슬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파운드리 공장이 지어지는 2023년도 이전 이 2023년도부터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주가는 언제 가죠? 2023년 돼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나요? 아니죠. 주식은 실적이 나오기 전년도부터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상향을 보이다가 실적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때 꼭지가 최고가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물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지금 그에 비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안 올랐다.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몇몇 개 기업들만 좀 오르고 있고 지금 주목되는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상하게도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뜬금없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단독으로 반도체 소재를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기술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주가가 많이 단기간에 많이 플러스 50%나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업계가 엄청난 호황이 올 만한 사이클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저가에서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다가 우상향으로 슬슬 돌아서는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재미를 볼 수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반대의 격, 그러니까 매력도는 이 기업은 어떤 매력도냐면 큰 상승폭을 보기보다는 탄탄한 실적 성장과 함께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미코, 미코, 그리고 한양 ENG,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원익 IPS, 사이맥스 등이 지금 미국의 삼성전자의 미국의 투자에 관련된 기업들이다, 관계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을 쭉쭉쭉쭉 소개시켜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항상 아쉬우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탑3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또 나오네요. 디어유입니다. 네, 맞습니다. 디어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버블을 통해서 팬과 아티스트의 1대1 소통 및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K-팝 아티스트에 주로 영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로 JYP 엔터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NFT와 관련된 신규 서비스를 출시 예정입니다. 디어유는 지금 현재 글로벌 엔터 기업들하고 이미 엮여 있는 회사죠.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입니다. 메타버스 시장에서 역시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가장 인기 있는 보이그룹이라고 여러분들께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방탄소년단이 속한 기업입니다.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기업 자이언트 스텝과 공동 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메타버스 시장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두나무 하이브와 손잡고 미국 진출 NFT 메타버스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브 NFT 사업 진출 디지털 한정판 BTS 기념품을 현재 출시 예정입니다. 이미 메타버스 시장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상품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예, 보통 이 방탄소년단이요. 이 2023년도에 늦으면 2023년도에 군에 입대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2022년도에 가장 큰 히트를 치지 않을까. 그 전까지 하이브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어떠한 메타버스 시장에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진입을 통해서 시장을 키워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브가 적극적으로 어떤 기업들보다 메타버스 시장에 그냥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잘 원래 보통 다른 기업들은 자기 자회사로 이렇게 상장시키고 그러거든요. 사실 하이브도요. 천천히 기다렸다가 상장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급하죠. 예, 그냥 관련된 기술이 있는 기업하고 협업 맺어가지고 바로 진출을 때려버리는 모습들, 상품을 바로 만들어버리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2022년도 제가 볼 땐 말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상반기에는 중요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로 반도체 업계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양 ENG라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생산 공장이 필수적인 장비, 클린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탄탄한 고객사를 두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 클린룸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제 이런 반도체 같은 것들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반도체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바로 망가져 버리거나 바로 불량으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클린룸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런 클린룸을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이 납품하고 있다. 국내 최초 화학물질 중앙공급 장치를 국산화에 성공했고요. 메타버스 시장에서 필수적인 OLED와 LCD, 삼성의 SK, LG의 생산 공장 증축으로 인한 수혜를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보시면은 우리 앞으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 지금 현재 글라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AR 즉 XR 그 헤드셋 요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를 즐길 수 있는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상품들이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OLED하고 LCD입니다. 그거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에 따른 증축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겠다. 미국 법인이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안에 위치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냥 삼성전자 안에 법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이 앞으로 어떠한 공장을 증축할 때 한양 ENG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주식들은 실적 성장과 함께 꾸준히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니까 반드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이후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천천히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서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와중에 있는데 주가만 천천히 잘 매집해줘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요거 디어유 관심 좀 꼭 넣어두시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가를 찍고 나서 좀 주춤했었습니다. 11월 달 조정받은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저점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새롭게 우상향 패턴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박스권 안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과도하게 따라잡는 매매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박스권 저점 라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집할 만하다. 이거는 어렵지 않다. 무리한 투자나 하지 마시고 고점에 따라잡지 마시고 이렇게 눌림목이 나와줄 때 여러분께서 천천히 매집하시면 충분히 상반기에 빛을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한양 ENG
한양 ENG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실적 성장이나 매력도가 높은데 잘 안 올라갔어요. 그죠? 잘 안 올라갔어요. 왜냐? 이거 주목받기 전이거든요. 그죠? 이번 연도에 그냥 묻어두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꾸준히 올라가면서 내 계좌에 정말 좋은 수익을 줄 겁니다. 이런 주식들을 꾸준히 잘 매집해 두신 것이 좋겠다라는 설명 여러분께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좋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상세한 설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식들도 결국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이겠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뭐 매집해서 천천히 가져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급등하기 전에 매수하시는 걸 가장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매수를 못한다. 매수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께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해 드리는 건 당일 급등 추천주 추천 종목들, 당일날 강하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당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시황에 대한 정보. 우리 직장인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각자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중요한 정보도 모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요 뉴스는 뭐지? 오늘 봐야 되는 내용은 뭐지? 오늘 관심 가져야 될 만한 테마, 이슈는 뭐지?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런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 내용들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간단하게 중요 지표들과 함께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초보자분들도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간단하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매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자료집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어플 이제 테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재진의 상한가를이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직접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황 그리고 당일 급등 추천주 자료 테마집 정리까지 보시면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똑같이 앱스토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도움들 만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우연히 만난 이 앱에서 열정적인 대표님 만나 지금도 부쩍 주식하는 중입니다. 앱에서 급등주 포장만 잘 읽어나가도 흐름 파악할 수 있고 매일 올려주시는 추천 주식은 매도 시점만 잘 잡으면 수익 잘 납니다. 오늘 안 나면 내일이라도 나더라고요. 절대 관련자 아니고 덕분에 많이 봐서 이 정도 보는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정보들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께서 뭐 잘하셔서 스스로 잘하셔서 많은 수익이 나는 거겠죠. 전 노력하는 만큼 얻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스스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 보시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추천 종목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글들 나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현재 화면에 이런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급등 추천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급등 추천 종목들 최근에 이제 제가 관심으로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종목들이 쭉쭉 나오거든요. 최근에 뭘 드렸죠? 동진세미캠 드렸죠. 동진세미캠을 며칠 날 날짜로 27일 날짜로 추천드렸죠. 동진세미캠 어떻게 내나 볼까요? 동진세미캠 27일 날짜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주가가 단기간에 그죠. 15%, 14% 가량 올랐네요. 그죠? 동진세미캠 잘 수익 보셨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추천 이후에 약 수익 대략 2에서 3% 구간을 조기는데 아마 입절을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 혹은 약 수익을 나온 자리를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요거 아모센스는 바로 가진 않았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드린 종목이 해성 TPC입니다. 해성 TPC. 해성 TPC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주가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몇 퍼센트 갔죠? 29일 날짜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으니까 29일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주가가 16% 급등합니다. 그죠? 확인되시죠? 그리고 나서 추천드린 종목은 비트나인입니다. 비트나인.
당일 날짜로도 당일 급등 수익을 줬었죠. 사실 6%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단타를 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날짜 갑자기 급등하면서 20% 가량 상승폭 제가 드리고 나서 20% 가량 상승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신건설 오늘 추천드린 동신건설 보겠습니다. 동신건설 오늘 날짜로 말씀드린 동신건설 오늘 장 초반부터 11% 급등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수익을 다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20%, 30, 20, 10%, 5%, 2%, 10%, 20%막 급등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2에서 3% 수익을 챙기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으면 5%까지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걸로 내 주식시장에서 내 계좌가 완벽하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지루한 시장을 이겨내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큰 자금 말고 소액 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수익 실현할 수 있을 만한 확률 높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보셨듯이 아무 실사 안 갔어요. 혹은 안 가는 게 아니라 손절이 나오는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주식기계에서 저도 몰리고 손실 보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짚어드렸던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현재 승률 8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개별 수익을 내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 높은 확률에 대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당일 급등 추천주로 짚어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우리 직장인분들 너무 바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일 아침에 8시 30분 전까지 장시작 30분 전이죠. 보통 뭐 8시에 금방 올려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장시작 30분 전까지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황글에서 보시면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고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됐으며 시장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고 10년물 금리, 유가, 원달러 환율, 금,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합니다. 보실 수 있으신 분들만 보세요. 이거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 아니까 일단 적어놓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세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치명률이 낮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 반등하고 있다. 저번 달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왔고 뭐 등등등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 써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시장에 대한 방향성. 국내 주식도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했으니 좀 반등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 이런 시장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시장 한 줄 뭐 여러분들께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들 뭐 미국이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통일 그러니까 즉 평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군사적 모함 안 된다. 신년사의 맞불.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제 통일에 대한 뉴스도 계속해서 나왔고 최근에 여기다 적어놓진 않았네요. 완전 통일 군사적 모함 안 된다. 중국하고 대만이 싸우고 있는 거. 석탄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또다시 요소수 대란이 터질 수 있고 석탄난 에너지 대란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 몸값 높아진 안철수에 대한 내용. 지금 이재명의 경인선 지하화 이슈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께 이슈를 설명드리면서 밑에도 설명드리고 있죠. 특히나 이재명 경인선 지하화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자연광역 특수건설 코리아 SE 이런 것들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특수건설 이런 종목이 오늘 갑자기 장 초반에 한 13% 급등했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올라가는지 아실 수가 있겠고 뭐 잘 파악하신 분들은 단타를 치는데도 문제가 없겠죠. 이러한 뉴스들을 굉장히 많죠. 이런 다양한 뉴스들을 한번 읽어보고 주식시장에 임하는 것하고 읽어보지 않고 임하는 건 굉장히 크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께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 상한가 자료를 통해서 일자리 관련 종목들 쭉 관련된 이슈가 뭐고 관련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은 무엇이고 관련 종목은 무엇인지 이렇게 쭉쭉쭉쭉 정리해 놓은 테마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직접 검색하시면 돼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검색하면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쭉쭉쭉 나오니까 여러분께 정리해 놓은 자료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뭐 특히나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시황 정보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거의 추천 종목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죠? 수익 보신 분들 오늘도 공신거래 급등했는데 수익 보신 분들 뭐 축하드려요. 그 이외에도 내가 봤을 땐 비트나인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비트나인 드신 분들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비트나인이 굉장히 크게 날아갔어요. 그죠? 오늘 19%까지 뭐 크게 날아가는 모습이었죠. 이러한 종목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의심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 100% 무료로 드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면 너 혼자 다 찍지. 왜 이런 좋은 정보를 100% 무료로 주냐? 여러분들께서
의심하세요. 왜 이걸 무료로 주냐? 여러분 의심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엄청난 뭐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엄청난 무언가를 여러분들 뒷꿍꿍이를 가지고 있어서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이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 자료를 드리는 건요. 제 개인적인 이윤을 위해서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찍으면 광고 수익 생기겠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셔 가지고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되시고 내가 혼자 투자하기 좀 힘드신 분들을 제 도움을 받으면서 하면 제 VIP방 고정 수입이 생기겠죠. 투자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 고정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고정 수입과 제 개인적인 이윤 이런 것을 위해서 저는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세한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제 의견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 나름 제 입장에서의 최선의 하나하나 디테일을 챙겨가면서 종목을 고르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됩니다. 저는 스스로 굉장히 나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나태한 저 자신에게 있어서 이런 정리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항상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매매에도 엄청난 크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들 정리해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이런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기왕 해드리는 거 여러분들께 괜찮은 거 드리자. 그죠? 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추천해드리는 추천 종목이요? 최고의 종목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도 그냥 확률 높은 괜찮은 종목들 추천해드리는 거지 최고의 종목을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정도 확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기왕 드리는 거 나쁘지 않은 거 드리자. 괜찮은 거 드리자. 기왕 정리해드리고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듣기 좋게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우리가 다음을 뭘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쉽게 초보자분들도 흐름을 알 수 있게 설명해드리고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굳이 두 번째 이유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매매 확률을 높여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다운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